서 변호사님,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압축해서 할 텐데요. 인요한 혁신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이번에 청년 비례 50% 배당을 골자한 3차 혁신안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또 이슈몰이를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혁신안에 대한 호응이랄까?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미적지근하면서 혁신이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특권을 폐지한다든지요, 뭐 청년을 이렇게 공천한다든지 큰 방향에서 뭐 그건 옳은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그는 뭐 반발하는 분이 없으니까. 예.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게요. 결국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제 예를 들어 영남에 다선들 있잖아요. 친윤 뭐 이분들에게 중진들 희생하느냐. 불출마 험지 출마 이거죠 핵심은. 결국은 이제 뭔가 이게 좀 뼈를 깎는 희생. 예. 이게 좀 모범이 보이되거든요. 뭐 본인들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할 겁니다.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뭐 제가 현실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 이게 장제원, 권성동, 그다음에 주호영 이런 분들이 네. 전부 이게 공통점이요. 수도권에 가면 경쟁력이 약합니다. 없지요. 근데 지역에서는 관리를 잘 해놨어요. 탄탄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철옹성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가라는 말은 내가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재명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 가라면 안 가고 버티면 최악의 경우는 공천 안 주겠죠. 그러면 이게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이게 복당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야. 그렇죠. 권성동도 무소속으로 당선돼 봤고 장제원도 무소속 해봤고 예. 주호영이 해봤잖아. 예. 이게 이제 딜레마죠. 따라서 이게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는 거는 좀 이게 진짜 이럴 때 한번 중진으로서 이게 선당우사 모범을 이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러기에 물론 이제 명예롭게 우리가 예우는 해야 돼요. 무조건 당신 오래 했고 찼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욕할 건 아니고 등 떠는 듯이 하면 안 되죠. 예, 우리 정말 이게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이 진짜 억울하고 뭐 당신 잘못한 것도 없고 억울하고 하겠지만 1등 공식이 다 인정하는데 정말 이게 솔선수범 모범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총선 승리하면 당신이 영웅된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다른 더 큰 길이 또 열릴 수 있다. 꼭 국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만 뭐 살라고 하면 안 있고. 되죠. 예. 당이 살고 나라가 살고 윤 대통령의 이 정권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좀 결단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게 장제원 의원은 이게 뭐 관광버스를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90대를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게 그래갖고 4천 몇백 명 뭐 예. 동원해가 지금 세과시할 때는 아닙니다. 여원 이거는 이제 좀 산악회, 지나쳐요. 여원 산악회 차라리 조용히 좀 있든지. 90대 동원해갖고 4,200명 이런 동원해서 게 세과시 국민 여론이 악화됩니다. 뭐 제가 악화되죠. 이게 장제원 의원 비판도 많이 했지만 또 이게 한편 생각해 보면 장제원 의원이 기회한 것도 좀 인정합니다. 그렇죠. 뭐 본인이 정권 부처의 그래 1등 공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말 위에서 이게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윤석열 미래 또 3년 앞으로 남은 기간 5년에게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본인이 솔선수범해줘야 물갈이 확 되잖아. 결국 이 물갈이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명이 꿈쩍도 안 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거 안 되죠. 왜 내만 희생하라느냐. 예. 그러면 누가 이게 희생할 공천 사람이 개판됩니다. 예. 공천 개판돼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는 윤핵관 아니다. 원래는 장제원 자기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윤핵관 했는데 지금은 장제원이고 이철규만 말아먹고 있으니까 나는 윤핵관에서 빼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 험지 출마 이런 소리 하지 마. 나 윤핵관 그 소리나 다름없는 건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도 뭐 말은 옳아요. 일이란 시기와 순서가 있으니까 너무 급발진하지 말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느냐 좀 시기를 보자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인요한 어떤 혁신 분위기를 아주 죽여버리고 김기현 대표가 좀 물꼬를 터줘야 하지 않습니까? 물꼬를. 자기가 불출마하든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하든 아니면 나는 비례대표 꼴보르러 가서 과거 DJ처럼 그렇게 배수진을 한번 쳐보겠다 하든 뭔가 이렇게 물꼬를 더 줘야만이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다른 윤핵관이든 또 중진들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게 참 답답을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뭐 시기를 재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만요. 지금 이 김기현은 저는 제가 알기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세 명은 이제 꿈쩍 안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은요, 뭐 저는 이제 그 결단을 할 거로 예상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냥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가장 극적인 이게 그 효과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김기현이가 뭐 불출마 어디 간다 해봤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타이밍이요. 타이밍을 제가 봐야죠. 김기현 대표라면 결정적일 때 지금 이재명을 흠지 나가라. 뭐 종로로 가라. 너 개항이 따뜻하게 그게 송영길이가 5번 했는데 그 개항이 말이 되느냐. 분당으로 지금 가라. 이게 계속 분당이든 종로든 흠지로 가라 하잖아요. 안동으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 뭐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분당, 종로 예. 한 3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김기현 대표는요. 죽으려면 그 이재명을 껴안고 농계작전으로 같이 죽어야 맞아요. 된다. 뭐 같이. 이게 제 전략입니다. 예, 그냥 맞아요. 죽지 말고 이재명을 껴안고 같이 죽어라. 어. 이 말이 제가 김기현이라면 이 대표 내하고 종로에서 붙읍시다. 종로에서 내하고 붙읍시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피하거나 꿈찔하거나 겁은 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게 이재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을 거라고. 나 그 개항에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 김포에서 같이 붙으십시다. 어디든 하든.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게 대표니까 이재명 정도는 물고 늘어져 같이 죽어야지. 아, 그러네요. 그게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굿 김기현- 아이디어네요. 굿 아이디어.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뭐 종로든 김포든 뭐 분당은 좀 그러니까 예. 어디서 이게 붙자. 같이 험지에서 붙자. 또는 이게 내가 불출마하면 이재명도 불출마 여론이 논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 나오죠. 당신은 방탄 때문에 개항에서 편안히 하느냐? 우리 국민의힘은 대표까지 내려놨지 않냐? 예. 이렇게 저는 가장 극적일 때 이렇게 한번 이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역시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은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결단을 해줘야만이 인적 쇄신을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이 쇄신 조치를 취하면서 그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것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이 알고는 있지만 아마 직접적인 그런 뭐 메시지는 가지는 않은 것 아닌가 본인한테. 그렇게 될 경우 본인들이 거부를 하기는 저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할 때 다른 좀 물갈이가 대폭적인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정말 국민의힘이 확 뒤바뀌는구나 그런 인식을 줘야 총선에도 정신호가 켜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이 그분들 제가 또 생각한 아이디어는요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그냥 이 무조건 희생해라 뭐 당신 포기해라 이거는 좀 안 맞고요. 그렇죠. 저는 권성동 의원은요 좀 이게 상당히 그 활용하거나 기여할 부분이 있다 봐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출마를 한다. 넣어야 된다 저는 봐요.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나와야죠. 후임은 누가 돼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권성동 딱 맞네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일거삼득이야.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바람을 해주고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은 없는데 권성동만한 분이 없어. 그분이 없죠. 법률은 최고야. 예. 검사 출신에. 예, 없죠. 그거 좀 무게감이 있어. 권성동 법무부 장관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에요. 어이. 당대표가 하는 자리야. 그럼요. 자, 그러면 권성동 법무부 장관, 네. 한동훈 출마하고, 그다음에 이 강원에 참신한 사람들, 네. 제대로 이게 된 사람 또 공천하면, 이거야말로 일거삼득 아닙니까? 돌아놨던 제가 일석삼조예요. 그러네요. 한동훈도 출마하고 법무부 장관도 훌륭한 사람 오고 또 이게 물갈이에서 희생도 되고 이런 이게 아이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장제원도 마찬가지죠. 예. 장제원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뭐 하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게 창조적인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게 명예롭게 물갈이 되고 그게 또 정권 입장에서도 좋고 예. 이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게 여당의 장점이에요.
여당은 다양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적재적소 인재를 쓰면서 물갈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리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시간이 바빠서 보지는 못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쪽 정무라든가 홍보 쪽에서도 유튜브들을 또 다 검색을 하고 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한다니까 아마 서 변호사님의 그런 아이디어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이게 100% 보고돼요. 그 우리 유튜브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를 나가고 여러 방송을 나가잖아. 예. 하루에 4번 서정욱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했다. 하루 4번 보고 올린 적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다 보고는 될 겁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창조적으로 그분들도 명예를 존중을 해줘야죠. 애우를 충분히 갖춰야지. 인요한 등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도 살지 못하고 당에도 또 총선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